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본인이 이 영상을 찾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영상이 당신을 찾아간 것입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하고 이유를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영상을 보시면서도 의심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때 그 감정은 온데간데 없고, 그런데 아주 조금씩 저의 사고방식과 습관들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낌으로나마 알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지인분들께서 요즘 무슨 좋은 일 있냐고 물으시는 경우도 자주 있었고, 그러면서 좋은 일도 많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마음속으로 되뇌입니다. 오늘은 달라질 거야.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여전히 같은 자리입니다. 더 이상한 건 당신이 정말 간절히 원했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긍정을 외쳤고 아침마다 감사일기를 썼고 끌어당김의 법칙을 공부했는데 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걸까요? 여기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입으로 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머리로 생각하는 것도 사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주가 진짜로 듣고 있는 것은 단 하나, 바로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느끼고 있는 감정입니다. 에스더 힉스를 통해 전해지는 아브라함의 가르침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신의 감정은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금 내보내고 있는 진동 주파수이며 바로 그 주파수가 당신의 미래 현실을 결정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라디오를 켤 때 FM 98.1MHz에 맞추면 특정 방송이 나옵니다. FM 100.3MHz로 돌리면 전혀 다른 방송이 나오죠. 당신의 감정도 똑같습니다. 불안이라는 주파수에 맞춰져 있으면 불안한 현실이 당신에게 방송됩니다. 분노의 주파수에 있으면 분노할 일들이 계속 당신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아니, 알아도 무시합니다. 나는 돈을 원해! 라고 외치면서도 하루 종일 돈이 없어서 어떡하지라는 걱정 속에 삽니다. 나는 사랑받고 싶어! 라고 말하면서도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는 외로움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나는 성공하고 싶어! 라고 다짐하면서도 나는 실패할 거야! 라는 두려움을 매일 느낍니다.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당신의 입은 원하는 것을 말하지만 당신의 감정은 정반대 신호를 우주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절대 당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진동, 당신의 감정만을 받아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 우주에 주문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앞으로 당신에게 배달될 미래입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당신의 현실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당신이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간절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잘못된 주파수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감정의 주파수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당신에게는 감정 안내 시스템이라는 완벽한 내비게이션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것을 읽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바로 지금부터 당신은 그 시스템을 완벽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주파수를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원하는 현실을 끌어당길 수 있는지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실전 지침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 것만 진짜라고 배웠죠. 그래서 감정 같은 건 그냥 부수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분 탓이야, 마음의 문제일 뿐이야 라고 치부해버립니다. 하지만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에너지입니다. 당신이 지금 앉아있는 의자도, 당신의 몸도, 당신의 생각도 전부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모든 에너지는 진동합니다. 각자 고유한 주파수로 떨리고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자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물질이라고 부르는 것들도 결국 에너지가 특정 주파수로 응축된 형태일 뿐이라는 것을. 심지어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측정 가능한 전자기파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가르침은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모든 것은 진동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도
특정 진동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도 지금 특정 진동 주파수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같은 주파수끼리만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신이 사랑을 원한다고 해봅시다. 사랑은 높은 진동 주파수를 가진 에너지입니다. 기쁨, 감사, 평화, 이런 감정들과 같은 파장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지금 외로움, 불안, 분노의 주파수에 있다면 절대로 사랑이 당신에게 올 수 없습니다. 주파수가 맞지 않으니까요. 라디오 비유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FM 88MHz 방송을 듣고 싶은데 당신의 라디오가 AM 1200kHz에 맞춰져 있다면 절대 그 방송을 들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라디오를 세게 틀어도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소용없습니다. 주파수를 맞춰야 합니다. 당신의 감정이 바로 그 주파수 다이얼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진동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보다 더 근본적인 법칙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같은 것이 같은 것을 끌어당긴다고 말하지만 진동의 법칙은 더 정확합니다. 같은 진동 주파수가 같은 진동 주파수를 끌어당긴다. 당신이 기쁨의 진동에 있으면 기쁨을 가져다주는 사람, 상황, 기회가 당신에게 끌려옵니다. 당신이 걱정의 진동에 있으면 걱정할 일들이 줄지어 당신을 찾아옵니다. 이건 벌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그냥 물리적 법칙입니다. 자석의 극과 극이 끌리는 것처럼 같은 진동끼리 자연스럽게 만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당신은 매 순간 선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파수에 머물 것인지를. 그리고 그 선택의 도구가 바로 당신의 감정입니다. 감정은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닙니다. 감정은 당신이 지금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즉시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바로 당신의 진동 주파수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당신이 월급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두 가지 생각이 가능합니다. 드디어 월급이 들어오면 그동안 미뤘던 것들을 할 수 있겠어. 기대돼. 이 생각은 기대감과 희망이라는 감정을 만들고 상대적으로 높은 진동을 냅니다. 반대로 이런 생각도 가능합니다. 월급이 들어와 봤자 카드값 내고 나면 또 남는 게 없겠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 생각은 절망과 무력감이라는 감정을 만들고 매우 낮은 진동을 냅니다. 같은 상황인데 완전히 다른 주파수입니다. 그리고 이 주파수 차이가 당신의 다음 달 현실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는 당신의 변명을 듣지 않습니다. 당신의 사연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이 내보내는 진동만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가혹하게 들리나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것은 완벽한 공평함입니다. 당신의 과거가 어땠든, 당신의 환경이 어떻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선택하는 진동이 당신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보다 더 공정한 시스템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내 진동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지금 어떤 주파수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답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당신의 감정을 보면 됩니다. 당신의 감정이 바로 당신의 진동 측정기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측정기를 읽는 완벽한 지도를 제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정 안내 시스템입니다. 당신의 자동차에는 계기판이 있습니다. 속도계가 현재 속도를 알려주고 연료 게이지가 기름이 얼마나 남았는지 보여주죠. 만약 이 계기판이 없다면 당신은 과속으로 사고를 내거나 도로 한복판에서 기름이 떨어져 멈춰설 겁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똑같은 계기판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 안내 시스템, 이모셔널 가이던스 시스템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스템을 22단계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가장 낮은 진동부터 가장 높은 진동까지 마치 온도계처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제공한 겁니다. 자, 이제 이 지도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밑바닥 25번째 단계부터 22번째 단계는 공포, 절망, 무기력함입니다. 이것은 진동 주파수가 거의 0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미 끝났어. 희망이 없어. 이런 감정 상태입니다. 이 진동에 있으면
우주는 당신에게 더 많은 무기력함을 경험하게 만드는 상황들을 보냅니다. 10번째는 슬픔입니다. 여전히 매우 낮은 진동이지만 절망보다는 약간 나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슬픔은 적어도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완전한 무감각보다는 한 단계 위입니다. 16에서 18단계는 불안, 걱정, 의심의 영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계속 미래를 걱정하고 과거를 후회합니다. 이 진동은 당신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현실을 끌어당깁니다. 15번째는 비난입니다. 자신을 비난하거나 남을 비난하는 상태입니다. 흥미롭게도 이것은 걱정보다 약간 높은 진동입니다. 왜냐하면 비난은 적어도 행동하려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좋은 방향은 아니지만요. 14번째는 죄책감과 수치심입니다. 내가 잘못했어. 나는 충분하지 않아. 이런 감정들입니다. 이건 역시 낮은 진동이지만 무기력보다는 위쪽에 있습니다. 12에서 13번째는 질투와 증오의 구간입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죄책감보다 높은 진동입니다. 왜냐하면 질투와 증오는 강한 욕구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저것을 원해! 라는 명확한 욕망이 있습니다. 11번째는 분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부정적으로만 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분노가 무기력보다 훨씬 나은 진동이라고 말합니다. 분노는 행동의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겠어! 라는 힘이 있습니다. 10번째는 낙담입니다. 에이, 별로야. 노력해봤자 소용없어. 이런 상태입니다. 분노보다는 아래지만 여전히 무기력보다는 위쪽입니다. 9번째는 포기입니다. 뭐 어쩔 수 없지. 그냥 받아들여야지. 체념의 상태입니다. 8번째는 지루함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지루함은 부정적 감정과 긍정적 감정의 중간 지점입니다. 그냥 그래, 별로 나쁘지도 좋지도 않아. 7번째부터는 긍정적 진동의 시작입니다. 만족입니다. 괜찮네. 나쁘지 않아. 아직 흥분되지는 않지만 편안한 상태입니다. 6번째는 희망입니다. 어쩌면 가능할지도 몰라. 좋아질 수도 있어. 이것은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희망은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5번째는 기대감입니다. 곧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희망보다 한 단계 더 높은 확신의 상태입니다. 4번째는 믿음입니다. 나는 할 수 있어. 이것은 가능해. 의심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3번째는 열정입니다. 너무 신나. 하고 싶어. 에너지가 넘치는 상태입니다. 2번째는 기쁨입니다. 행복해. 감사해. 매우 높은 진동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첫 번째는 사랑, 감사, 자유의 상태입니다. 이것은 가장 높은 진동 주파수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완전한 감사, 절대적 자유를 느끼는 상태입니다. 이 진동이 있을 때 당신은 우주의 흐름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 22단계가 바로 당신의 감정 온도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이것은 도덕적 판단이 아닙니다. 분노가 나쁘고 사랑이 좋다는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동 주파수의 객관적 측정입니다. 각 감정이 어떤 현실을 끌어당기는지를 보여주는 과학적 지도입니다. 또 하나, 이 도표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루에도 여러 번 이 스케일을 오르내립니다. 아침에는 희망에 있다가 점심에는 걱정에 빠지고 저녁엔 다시 만족으로 올라갑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당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구간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본 설정값이 어디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인생이 향하는 방향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진동의 개념을 배웠고 감정 안내 시스템의 전체 지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당신이 직접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현재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솔직해져야 합니다. 자신에게 거짓말을 해선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실수를 합니다. 자신이 실제로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감정을 선택합니다.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니까 당연히 기쁨이겠지라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하지만 우주는 속일 수 없습니다. 당신의 진짜 진동은 감춰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정확히 파악할까요?
먼저 조용한 공간을 찾으세요. 잠깐만이라도 좋습니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지? 첫 번째로 떠오르는 감정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바로 당신의 현재 진동입니다. 하지만 여러 감정이 동시에 느껴지는데요? 맞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의 감정만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 감정이 섞여 있죠. 그럴 때는 가장 지배적인 감정, 가장 자주 반복되는 감정을 찾으세요. 예를 들어 당신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칩시다. 가끔은 흥분되고 기대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에는 잘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지배적 진동은 걱정과 불안, 즉 16에서 18번 구간입니다. 이제 인생의 주요 영역별로 체크해 보세요. 돈과 재정 영역에서 당신은 주로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통장을 확인할 때, 카드 명세서를 볼 때, 미래의 재정을 생각할 때 어떤 감정이 드나요? 풍요로움과 감사인가요? 아니면 걱정과 불안인가요? 관계 영역은 어떻습니까? 파트너를, 가족을, 친구들을 생각할 때 주로 어떤 감정이 드나요? 사랑과 감사인가요? 외로움과 서운함인가요? 아니면 분노와 원망인가요? 건강 영역에서는요? 거울을 볼 때, 몸의 신호를 느낄 때 어떤 감정이 드나요? 감사와 활력인가요? 아니면 걱정과 두려움인가요? 일과 커리어는요? 월요일 아침을 생각하면 어떤 감정이 올라오나요? 열정과 기대감인가요? 아니면 지루함과 낙담인가요? 정직하게 답하세요. 아무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만의 진단입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깨달음이 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진동에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시간을 걱정과 불안 속에서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괜찮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작점입니다.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당신의 현재 위치를 아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당신은 압니다. 당신이 재정에 대해서는 18번 불안해 있고, 관계에 대해서는 14번 죄책감이 있고, 건강에 대해서는 9번 포기해 있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당신의 현재 진동 프로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통찰이 옵니다. 당신의 현재 현실을 보세요. 재정 상황, 관계의 질, 건강 상태를 보세요. 정확히 일치하지 않나요? 당신이 불안의 진도에 있었던 재정은 늘 불안한 상태입니다. 당신이 죄책감의 진동에 있었던 관계는 계속 껄끄럽습니다. 당신이 포기의 진동에 있었던 건강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벽한 인과관계입니다. 당신의 현재 현실은 당신이 과거에 보냈던 지배적 진동의 결과물입니다. 당신의 미래 현실은 당신이 지금 보내고 있는 진동의 결과물이 될 것입니다. 무섭나요? 아니면 희망적인가요? 저는 희망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알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정확히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행동을 바꾸기 전에, 당신의 환경을 바꾸기 전에 먼저 당신의 진동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큰 실수를 합니다. 좋아, 그럼 지금 당장 최고점으로 올라가야지. 지금부터 무조건 기쁨과 사랑만 느낄 거야.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니, 오히려 역효과를 낳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지금 절망의 22번째 단계에 있는데 갑자기 첫 번째 단계인 무조건적 사랑으로 점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치 영하 20도에서 갑자기 30도로 뛰어오르려는 것과 같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시도하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안 돼. 나는 못 받고 더 깊은 절망으로 떨어집니다. 진동은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은 아름다운 해답을 제시합니다. 한 번에 한 칸씩만 올라가세요. 지금보다 조금만 더 나은 감정을 찾으세요.
이것이 바로 다음에 우리가 배울 핵심입니다. 당신의 현재 위치를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한 걸음씩 위로 올라갈 수 있는지 배울 차례입니다.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35살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풍요롭다. 돈이 내게 흘러온다. 긍정확언이라고 배운 대로 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천하고 있다고 빌었습니다. 그런데 확언을 외치는 동안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무엇이 느껴졌을까요? 거짓말 같아.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내일 카드값 어떻게 내지? 이번 달 월세는? 불안과 걱정이 물밀듯이 물려왔습니다. 그녀의 입은 풍요를 말했지만 그녀의 감정은 결핍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첫 번째 단계를 외쳤지만 그녀의 진동은 18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3년이 지나도 그녀의 재정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계속 결핍의 주파수를 우주에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이것이 가장 흔하고 가장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보내는 진동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결과를 원하면서도 결과가 없다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들은 해결책을 바라면서도 문제에 몰두합니다. 다른 예를 볼까요? 어떤 남성이 사랑을 원합니다. 나는 완벽한 파트너를 만날 거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가 하루 종일 느끼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데이팅 앱을 켤 때마다 이번에도 실패하겠지? 라는 낙담이 옵니다. 주말 저녁이 되면 나만 혼자네? 라는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친구의 결혼식에 가면 나는 언제쯤? 이라는 질투가 스며옵니다. 그는 사랑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외로움과 결핍의 진동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지 않습니다. 같은 주파수가 아니니까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건강해지고 싶어. 나는 날씬해질 거야. 이렇게 목표를 세웁니다. 하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내 몸은 왜 이 모양이지? 라는 혐오가 올라옵니다. 운동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 나는 안 돼. 라는 포기가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의 몸매를 보면 저 사람은 좋겠다는 질투가 듭니다. 건강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자기 혐오와 포기의 진동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아브라함은 명확히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 부재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지지 못한 것, 이루지 못한 것, 되지 못한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바로 그 초점이 그들의 진동을 결정합니다. 돈을 원하는 사람은 돈이 없어에 집중합니다. 사랑을 원하는 사람은 사랑받지 못해에 집중합니다. 건강을 원하는 사람은 건강하지 않아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우주는 그 초점을 받아들입니다. 아, 당신은 없음을 경험하고 싶구나. 알겠어. 더 많은 없음을 보내줄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주는 당신의 단어를 듣지 않습니다. 우주는 당신의 진동을 느낍니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라고 말할 때 만약 그 말 뒤에 결핍의 감정이 있다면 우주가 받아들이는 것은 결핍입니다. 나는 사랑받고 싶어 라고 말할 때 만약 그 말 뒤에 외로움의 감정이 있다면 우주가 받아들이는 것은 외로움입니다. 더 교묘한 함정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는 긍정적인 척합니다. 밝게 웃고 희망차게 말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게 진짜 될까? 나만 바보 같은 거 아닐까? 라는 의심으로 가득합니다. 이것을 독성 긍정이라고 부릅니다. 진짜 긍정이 아니라 부정적 감정을 억누르기 위한 가짜 긍정입니다. 그리고 우주는 겉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내면의 진동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상황은 이겁니다. 간절히 원할수록 오히려 더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간절함 자체가 지금 없다는 것을 강하게 인식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제발 돈이 생겨야 해. 이 간절함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지금 돈이 없어 라는 결핍입니다. 꼭 사랑을 만나야 해. 이 절박함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지금 혼자야 라는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너무 원하지 마세요. 대신 이미 가진 것처럼 느끼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인 사람의 감정을 느껴야 합니다. 사랑을 원하면 이미 사랑받고 있는 사람의 감정을 느껴야 합니다. 건강을 원하면 이미 건강한 사람의 감정을 느껴야 합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 아닌가요? 없는데 있는 척 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박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진동의 전환입니다. 당신은 결과를 미리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가져다줄 감정을
미리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감정이 결과를 끌어당깁니다. 진짜 부자는 무엇을 느낄까요? 안정감, 자유로움, 여유로움을 느낍니다. 진짜 사랑받는 사람은 무엇을 느낄까요? 따뜻함, 소속감, 가치를 느낍니다. 진짜 건강한 사람은 무엇을 느낄까요? 활력, 감사, 편안함을 느낍니다. 바로 이 감정들이 당신이 지금 연습해야 할 진동입니다. 결과가 오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그 감정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 감정을 어떻게 느껴요? 현실이 정반대인데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한 번에 최고점으로 뛰어오르려 하지 말고 한 칸씩 올라가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절망에 빠져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22번째 단계입니다. 모든 게 끝났어. 아무 희망도 없어. 이 상태에서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기쁨을 느껴. 감사해. 어떤 기분이 들까요? 화가 나지 않을까요? 당신이 뭘 알아? 내 상황도 모르면서 오히려 더 깊은 절망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통적인 긍정사고의 문제점입니다. 현재 위치를 무시하고 무조건 최고점으로 점프하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의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혁명적으로 다릅니다. 현재 있는 곳에서 시작하세요. 그리고 단 한 칸만 위로 올라가세요. 지금보다 조금만 더 나은 감정을 찾으세요. 이것을 next best feeling, 다음으로 나은 감정이라고 부릅니다. 절망에 있다면 슬픔으로 가세요. 슬픔이 절망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슬픔은 적어도 무언가를 느끼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완전한 무기력보다는 한 단계 위입니다. 슬픔에서는 어디로 갈까요? 불안으로 가세요. 이상하게 들리지 않나요? 불안이 더 나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불안은 미래를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슬픔은 과거에 갇혀 있지만 불안은 적어도 앞을 보고 있습니다. 한 단계 진전입니다. 불안에서는 어디로? 분노로 가세요. 분노는 불안보다 높은 에너지입니다. 나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겠어. 라는 힘이 있습니다. 더 이상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분노에서는 낙담으로 가세요. 에이, 별로야. 분노보다는 차분합니다.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습니다. 낙담에서는 포기로 가세요. 뭐, 어쩔 수 없지. 체념이지만 평화의 시작입니다. 포기에서는 지루함으로 가세요. 중립지대입니다.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지루함에서는 만족으로 가세요. 괜찮네. 나쁘지 않아. 처음으로 긍정적 진동의 영역에 들어섭니다. 만족에서는 희망으로 가세요. 어쩌면 가능할지도 가능성을 보기 시작합니다. 희망에서는 기대감으로 가세요. 곧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확신이 커집니다. 기대감에서는 믿음으로 가세요. 나는 할 수 있어. 의심이 사라집니다. 믿음에서는 열정으로 가세요. 너무 신나. 에너지가 넘칩니다. 열정에서는 기쁨으로 가세요. 행복해. 충만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조건적 사랑과 감사에 도달합니다. 보이시나요? 21칸을 한 번에 뛰어오르는 게 아닙니다. 한 칸씩, 한 칸씩 올라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최고점으로 점프하려다 실패하면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아래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한 칸씩 올라가면 각 단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진동이 올라갈수록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당신이 재정 문제로 깊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빚이 많고 수입은 적고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20번째 단계, 무기력함입니다. 첫 번째 목표, 슬픔으로 가기. 어떻게? 잃어버린 것을 애도하세요. 나는 더 나은 상황을 원했는데 이렇게 되어서 슬퍼. 이렇게 슬픔을 인정하고 느끼세요. 무기력함에서 벗어나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 목표, 불안으로 가기. 어떻게 해야 하지? 다음 달은 어떻게 되는 거지? 미래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진전입니다. 과거에 갇혀 있지 않고 앞을 보기 시작했으니까요. 세 번째 목표, 분노로 가기. 이 상황은 공정하지 않아. 나는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해.
분노를 느끼세요. 수동적 피해자에서 벗어나 힘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 번째 목표, 낙담으로 가기. 뭐 별로야. 그래도 어쩔 수 없지. 분노에 격한 에너지가 가라앉았습니다. 차분해졌습니다. 다섯 번째 목표, 포기로 가기. 그래, 지금 상황을 받아들여야지. 이게 현실이야. 저항을 멈췄습니다. 이것은 평화의 시작입니다. 여섯 번째 목표, 지루함으로 가기. 뭐 그냥 그래, 특별히 나쁘지도 좋지도 않아. 중립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성취입니다. 일곱 번째 목표, 만족으로 가기. 사실 지금도 괜찮은 부분이 있어. 최소한 지붕이 있고 먹을 것이 있잖아. 처음으로 긍정적인 측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덟 번째 목표, 희망으로 가기. 어쩌면 해결책이 있을지도 몰라.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더 빨라집니다. 희망의 진동에 있으면 실제로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회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진동이 그것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했으니까요.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각 단계에 머무르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아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한 칸 올라가자마자 바로 다음 칸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정되지 않습니다. 각 단계에서 최소한 하루, 며칠, 때로는 일주일을 보내세요. 그 진동에 익숙해지세요. 그 감정을 완전히 느끼세요. 슬픔에 있다면 슬픔을 완전히 느끼세요. 억누르지 마세요. 나는 슬퍼. 그리고 그래도 괜찮아. 불안에 있다면 불안을 인정하세요. 나는 걱정돼. 그리고 그것도 괜찮아. 왜 괜찮을까요? 왜냐하면 당신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망에서 슬픔으로 간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진존을 이룬 것입니다. 슬픔에서 불안으로 간 것도 성공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개선을 추구하세요. 최고가 되려 하지 말고 어제보다 나아지려 하세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 칸 올라갈 때마다 당신의 인생에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절망에서 슬픔으로 갔을 때 누군가 따뜻한 말을 건넵니다. 불안에서 분노로 갔을 때 문제를 해결할 에너지가 생깁니다. 포기에서 지루함으로 갔을 때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각 단계가 보상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보상이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을 더 쉽게 만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 당신은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같은 단계에 있지 않습니다. 재정에서는 불안에 있지만 관계에서는 만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에서는 희망이 있지만 커리어에서는 낙담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영역을 따로 작업하세요. 재정 진동을 올리는 것, 관계 진동을 올리는 것, 건강 진동을 올리는 것, 모두 별개의 작업입니다. 그리고 가장 쉬운 영역부터 시작하세요. 이미 만족에 있는 영역을 희망으로 올리는 것이 절망에 있는 영역을 슬픔으로 올리는 것보다 쉽습니다. 쉬운 승리를 먼저 경험하세요.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고 어려운 영역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한 칸의 법칙. 이것이 진동을 올리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천천히 보이지만 가장 빠릅니다. 작아 보이지만 가장 강력합니다. 이제 가장 놀라운 부분입니다. 감정 안내 시스템을 사용하면 당신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마법 같은 얘기처럼 들리나요? 하지만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진동의 법칙에 기반한 정확한 예측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당신의 현재 지배적 진동이 당신의 미래 현실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현재 감정을 보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99%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할까요? 당신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 한다고 칩시다. 그 사업에 대해 생각할 때 당신이 느끼는 감정을 체크하세요. 만약 흥분과 열정을 느낀다면 12번에서 3번 사이의 높은 진동입니다. 이 진동은 성공, 기회, 긍정적 결과를 끌어당깁니다. 예측. 이 사업은 잘 될 것입니다.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경험이 될 것입니다. 만약 희망을 느낀다면 6번 단계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예측. 도전과 기회가 섞여 있을 것입니다.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불안을 느낀다면 16에서 18 사이입니다. 낮은 진동입니다. 예측. 많은 문제와 장애물을 만날 것입니다. 두려워하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절망을 느낀다면 20번 이하입니다. 매우 낮은 진동입니다. 예측.
이 사업은 실패할 것입니다. 아니, 시작도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이미 정해진 미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진동이 만들어낼 가능성이 가장 높은 미래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언제든 진동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엄청난 힘이 생깁니다. 당신은 더 이상 맹목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해봐야 알지 라고 말하며 불확실성 속으로 뛰어들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감정이 이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어떤 감정이 드나요? 기쁨과 평화가 느껴진다면 이 관계는 잘 될 것입니다. 불안과 의심이 느껴진다면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지루함이 느껴진다면 평범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새 집으로 이사를 고민합니다. 그 집을 생각할 때 어떤 감정이 드나요? 흥분이 느껴진다면 좋은 결정입니다. 걱정이 느껴진다면 재고해봐야 합니다. 포기의 감정이 든다면 다른 옵션을 찾아보세요. 이것이 바로 감정을 현실의 신호등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녹색 신호, 기쁨, 열정, 흥분, 사랑, 감사. 이 감정들이 느껴지면 앞으로 가세요. 우주가 예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란색 신호, 희망, 만족, 중립. 이 감정들이 느껴지면 천천히 조심스럽게 진행하세요. 가능하지만 더 나은 진동으로 올린 후에 행동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빨간색 신호, 불안, 걱정, 두려움, 분노, 절망. 이 감정들이 느껴지면 멈추세요. 지금은 행동할 때가 아닙니다. 먼저 진동을 올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감정이 편안하지 않다면 그것은 우주가 당신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길로 가면 원하는 곳에 도착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위장이 뒤틀리고 가슴이 답답했던 경험이 있나요? 그것은 당신의 몸이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진동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방향이 아니야. 반대로 어떤 결정을 생각할 때 가슴이 열리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던 적이 있나요? 그것도 신호입니다. 이 길이 맞아. 이쪽으로 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신호를 무시합니다. 괜찮아. 그냥 불안한 것뿐이야. 해보면 되겠지. 그러고는 진행합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문제를 만납니다. 그때서야 뭔가 이상했어. 느낌이 안 좋았는데? 라고 뒤늦게 깨닫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신뢰하세요. 그것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두려움과 직관을 혼동하지 마세요. 진짜 직관적 경고는 차분합니다. 이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야 라고 조용히 말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시끄럽습니다. 안 돼, 무섭잖아, 위험해 이렇게 소리칩니다. 어떻게 구분할까요? 질문해 보세요. 이 불편한 감정이 진짜 경고인가 아니면 단순히 익숙하지 않아서인가? 새로운 것은 항상 약간 불편합니다. 성장은 항상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성장의 불편함과 잘못된 방향의 경고는 다릅니다. 성장의 불편함은 흥분과 섞여 있습니다. 무섭지만 신난다. 두렵지만 기대된다. 이것은 녹색 신호입니다. 가세요. 잘못된 방향의 경고는 무겁고 어둡습니다. 그냥 싫어. 뭔가 잘못됐어. 마음이 안 내켜. 흥분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빨간색 신호입니다. 멈추세요.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감정 안내 시스템으로 타이밍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할 때 흥분과 기대감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곧 올 것입니다. 당신의 진동이 그것과 일치했습니다. 타이밍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희망만 느껴진다면 아직입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진동이 충분히 높지 않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고 진동을 더 올려야 합니다. 만약 여전히 걱정이 느껴진다면 아직 멀었습니다. 당신의 진동과 원하는 것 사이의 간격이 큽니다. 먼저 할 일이 많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당신은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왜 아직 안 와? 언제쯤 오는 거야?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감정이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희망 단계에 있구나. 기대감으로 올라가면 그때 오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초점이 바뀝니다. 언제 와?가 아니라 어떻게 진동을 더 올릴까?로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부릅니다.
우주는 항상 완벽한 타이밍에 당신에게 것들을 배달합니다. 너무 이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게. 정확히 당신의 진동이 준비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감정 안내 시스템은 당신의 진짜 욕구도 알려줍니다. 당신이 돈을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을 생각할 때 별로 흥분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담스럽고 무겁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은 돈이 가져다 줄 것, 즉 자유, 안정, 선택권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돈 없이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유를 생각할 때 가슴이 열린다면 그것이 진짜 당신의 욕구입니다. 그러면 초점을 바꾸세요. 돈을 추구하지 말고 자유의 감정을 추구하세요. 그러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돈은 자유를 가져다 주는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감정 안내 시스템. 이것은 당신이 가진 가장 정확한 내비게이션입니다. GPS보다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주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지 마세요. 억누르지 마세요. 대신 읽으세요. 해석하세요. 신뢰하세요. 당신의 감정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보입니다. 지금 진동을 바꿔야 해. 다른 생각을 선택해야 해.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이 편안하다면 그것도 정보입니다. 지금 잘하고 있어. 이 방향이 맞아. 계속 가. 이렇게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매 순간 당신은 선택합니다. 어떤 생각을 할 것인지, 어떤 감정을 느낄 것인지, 어떤 진동을 보낼 것인지.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감정이 곧 주파수이고 주파수가 곧 미래라는 것을요.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왜 당신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가? 이제 당신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감정의 주파수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동의 법칙을 배웠습니다. 모든 것이 에너지이고 모든 에너지는 진동하며 같은 진동끼리만 만날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감정 안내 시스템이라는 완벽한 지도를 받았습니다. 22단계로 이루어진 당신의 현재 진동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요. 우리는 자기 진단을 했습니다. 인생의 각 영역에서 당신이 어떤 진동에 있는지 정직하게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흔한 함정을 봤습니다. 입으로는 원하는 것을 말하면서 감정으로는 정반대 신호를 보내는 사람들의 모습을요. 우리는 해결책을 배웠습니다. 한 번에 최고점으로 뛰려 하지 말고 한 칸씩 올라가는 방법을요. 다음으로 나은 감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감정이 미래 현실의 신호등이라는 것을요.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실천입니다. 지식은 힘이 아닙니다. 적용된 지식만이 힘입니다.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같은 진동에 머물 것이고 같은 현실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금 당장 단 하나라도 실천한다면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미션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당신의 감정을 확인하세요. 무엇이 느껴지나요? 22단계 중 어디에 있나요? 숫자를 말해보세요. 18번? 15번? 9번? 좋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출발점입니다. 이제 한 칸 위로 올라가세요. 단 한 칸만요. 지금보다 조금만 더 나은 감정을 찾으세요. 불안에 있다면 낙담을 찾으세요. 에이, 별로야.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을 바꾸세요. 낙담에 있다면 포기를 찾으세요. 그래, 받아들이자. 이게 지금 현실이야.
저항을 멈추세요. 포기에 있다면 지루함을 찾으세요. 뭐 그냥 그래. 특별할 것도 없어. 중립으로 가세요. 지루함에 있다면 만족을 찾으세요. 사실 나쁘지 않네. 최소한 이런 것들은 있잖아. 작은 긍정을 찾으세요. 만족에 있다면 희망을 찾으세요. 어쩌면 더 나아질 수도 있겠어. 가능성을 보세요. 희망에 있다면 기대감을 찾으세요. 곧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확신을 키우세요. 단 한 칸입니다. 욕심내지 마세요. 한 칸만 올라가도 당신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칸에 머무르세요. 오늘 하루, 내일 하루, 모레까지. 그 새로운 진동에 익숙해지세요. 그 감정을 완전히 느끼세요. 며칠 후 그 진동이 편안해지면 다음 칸으로 가세요. 또 한 칸만요. 이렇게 매일, 매주, 매달 한 칸씩 올라가세요. 3개월 후를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12칸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불안에서 시작했다면 열정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절망에서 시작했다면 희망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의 현실을 보세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진동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미션입니다. 오늘부터 감정 일기를 쓰세요. 매일 저녁 단 5분만 투자하세요. 오늘 주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적으세요. 어느 단계에 있었는지 숫자로 표시하세요. 한 달 후 다시 읽어보세요. 패턴이 보일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진동이 떨어지는지, 어떤 생각이 진동을 올리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미션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자신에게 물으세요. 오늘 나는 어떤 진동으로 살고 싶지? 숫자를 선택하세요. 오늘은 10번, 만족으로 살겠어. 또는 오늘은 5번, 기대감으로 살겠어. 그리고 하루 종일 그 의도를 기억하세요. 진동이 떨어지려 할 때마다 잠깐, 나는 오늘 만족으로 살기로 했어. 라고 상기시키세요. 그리고 생각을 바꾸세요. 네 번째 미션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감정을 체크하세요. 신호등을 확인하세요. 녹색인가요? 노란색인가요? 빨간색인가요? 빨간색이라면 진동을 먼저 올리세요. 결정을 미루세요. 급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진동에서 내린 결정이 서두른 결정보다 훨씬 낫습니다. 마지막 미션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히 하세요. 하지만 결과에 집착하지 마세요. 대신 그 결과가 가져다줄 감정에 집중하세요. 돈을 원한다면 돈 자체가 아니라 풍요로움의 감정을 연습하세요. 사랑을 원한다면 파트너가 아니라 사랑받는 감정을 연습하세요. 건강을 원한다면 날씬한 몸이 아니라 활력의 감정을 연습하세요. 지금 당장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작은 것들을 찾으세요. 1,0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사면서 나는 풍요로워 라고 느끼세요. 친구의 따뜻한 문자를 받으며 나는 사랑받아 라고 느끼세요. 계단을 오르며 나는 건강해 라고 느끼세요. 작은 것에서 시작하세요. 작은 순간들에서 원하는 감정을 연습하세요. 그러면 큰 것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아브라함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미 완벽합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뿐입니다. 당신은 이미 가치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당신은 이미 우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지 그 연결을 느끼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을 느끼는 방법이 바로 당신의 감정입니다. 기분 좋은 감정을 느낄 때 당신은 우주와 일치합니다. 기분 나쁜 감정을 느낄 때 당신은 우주와 어긋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유일한 일은 이것입니다. 가능한 한 자주, 가능한 한 오래 기분 좋은 감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24시간 내내 기쁨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어제보다 조금 더 자주, 조금 더 오래 높은 진동에 있으면 됩니다. 한 달 후 당신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6달 후 당신의 인생은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1년 후 당신은 지금의 당신을 돌아보며 놀랄 것입니다. 내가 정말 저기 있었어? 어떻게 저렇게 살았지? 변화는 천천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드러납니다. 대나무가 4년 동안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다가 5년째 되는 해에 6조 만에 20m를 자라는 것처럼요. 당신도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진동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매우 곧, 당신은 폭발적 성장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당신의 감정을 신뢰하세요. 한 칸씩 올라가세요. 과정을 즐기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세요. 아직 목표에 도달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여정 자체가 목적지입니다. 진동을 올리는 과정 자체가 보상입니다. 당신은 이미 완벽한 존재입니다. 단지 그것을 더 많이 느끼면 됩니다. 당신의 감정이 곧 주파수입니다. 당신의 주파수가 곧 현실입니다. 당신의 현실이 곧 당신의 창조물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창조하고 싶으신가요? 당신의 답은 당신의 감정 속에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느껴보세요. 그리고 선택하세요. 당신의 새로운 현실이 지금 시작됩니다.